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마음,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금요일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또 주말을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책을 읽는데 그 법정 스님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봐요. 법정 스님.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 깨달았다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깨달았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난 적이 있다고 하죠. 온몸에 병이 퍼져가지고 50일 넘게 밥을 먹지 못했고, 먹은 것이 없는데도 구토를 하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랬죠. 그렇게 오래 앓고 나니까 여차 저차 몸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죽다 살아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일은 기약할 수 없으니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고마웠던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공기에게도, 그런 사찰을 거닐 수 있게 해준 나의 무릎에게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갈 걱정에 발목 잡히지 말고 불필요한 잡념들은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오늘을 괴로움으로 지새우지 마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지는 대신에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받겠습니까? 설령 그보다 더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돈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는 감히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곧 여러분의 하루에는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귀한 시간을 걱정과 후회로 흘려보내는 일은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선은 오늘을 기쁘게 사세요. 후회 없이 즐거웠던 하루가 모인다면 비로소 삶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차라리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네요. 조사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 그룹의 종합조사 회사죠. 니케이 리서치. 여기서 처음으로 발표한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 2024에서 삼성전자가 100대 브랜드 가운데 1등을 했네요. 이번 조사는 중국, 대만,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8개 국가에서 실시했어요. 삼성은 베트남에서 1등, 태국, 인도 2등,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2위는 독일의 아디다스, 3위는 미국 애플, 4위는 일본 소니, 5등은 미국 나이키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으로 삼성전자랑 함께 LG전자가 16등, 현대차 26등, 롯데 65등 이렇게 4곳이 100대 브랜드에 포함됐네요. 니케이 리서치는 이번 조사에서 브랜드 인지도동을 나타내는 브랜드력과 상품 구입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공헌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를 측정을 해서 이제 지표화했다는 겁니다. 지표화를 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가 있네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자존심을 구겼다. 통상 3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삼성의 폴더블 폰이 존재감을 과시해왔죠.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간신히 1등을 지키는데 수준에 그쳤네요.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18%를 차지를 했답니다. 1등을 수성을 한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점유율 18%를 기록했네요. 카날리스가 이제 소수점 단위까지 공개하진 않았는데 삼성은 애플을 1%포인트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앞선 거죠.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확 줄었는데 지난해 3분기 출하량 삼성은 21%, 아이폰 17% 차지했고요. 4%포인트의 점유율 차이가 1년 만에 따라잡힌 겁니다. 삼성은 3%포인트는 줄고 아이폰은 1% 정도 늘어난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 폴더블폰의 위기가 아니냐 그런 목소리까지 있는데 통상 3분기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새 아이폰 시리즈의 공급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올해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7월 출시된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6의 출하량하고 9월 말 출시된 아이폰 16의 초기 출하량이 반영이 됐는데 이 같은 시기에 삼성의 출하량은 줄어요. 아이폰의 출하량은 근소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삼성의 폴더블폰의 시들한 인기가 반영됐다는 게 설명이죠. 국내에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의 국내 사전 예약 대수 줄어요. Z 플립과 폴드 6의 사전 예약 대수는 91만 대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전작 모델의 사전 예약 대수가 102만 대예요. 이거랑 비교를 하니까 한 10만 대 이상 줄어든 셈이죠. 이번 신작 폴더블폰은 전작과 비교를 하니까 기능상 큰 변화가 없어요. 매력 요인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판매량 감소는 삼성의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X 앞부분의 영업이익에도 좀 반영이 됐다는 게 업계 분석인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MX 앞부분의 영업이익을 2조 5천억으로 전망을 했고 이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3조 3천억과 비교를 해보니까 약 1조 원 가까이 감소한 그런 규모입니다. 일단은 카날리스의 분석가는 애플은 역대 최대 3분기 판매량을 달성했고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다. 코로나 기간에 판매된 기기의 교체 주기랑 맞물려서 북미, 유럽 등 지역에서 프리미엄 기기 전환이 애플에 도움이 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네요. 삼성의 저격수 박용진. 첫 주식은 뭐였냐? 삼성전자였다. 삼성그룹에 쓴소리를 했던 삼성 저격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죠. 전이에요. 이 박용진 씨가 생애 첫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네요. 박용진 씨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 생애 첫 주식 매수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박 전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의원 시절에 삼성생명법을 발의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랑 재벌 개혁을 주장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 일가와 오너리스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박 씨가 첫 투자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이 의외다 그런 반입니다. 박용진 씨는 삼성의 잘못된 경영 행태는 비판했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를 공격한 적은 없다. 삼성의 위기 속에서 기업을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용진 씨는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이 비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성공을 주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현재 고전을 겪고 있어요.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죠? HBM 제품 이걸 참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쫓기고 있고 일단은 차세대 제품이죠. HBM4 시장 선점으로 이 전략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 7월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발표한 로드맵에서 HBM4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전기 저항과 이 발열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 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삼성전자가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업계 최고 수준이죠. 차세대 그래픽 D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천만 뉴스에 올렸는데
해당 제품은 12나노죠. 12나노 24기가짜리 GDDR7인데 전작보다 용량과 성능, 전력 효율을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은 2022년 24기가bps GDDR6 D램을 처음 개발한 데 이어서 지난해는 7세대 제품 GDDR7을 처음 선보였고 올해 또다시 사양을 최고로 높인 제품을 내놨습니다. GDDR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전용 D램이에요. 속도와 전력 효율 등을 높여서 357 세대순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빠른 데이터 처리를 돕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 대체제로 주목을 받아요. 그래픽뿐만 아니라 AI 고성능 컴퓨팅 등으로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 제품은 업계 최고 속도인데 회사는 그래픽카드에 탑재하면 초당 1.8TB 데이터 처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30기가짜리 그 용량의 초고화질 영화 6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1초. 12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해서 전작과 비교를 하니까 용량이 50% 늘었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동작하도록 해서 제품 내 전력 소모를 줄이는 그런 클락 컨트롤 제어 기술, 저속 동작 때 자체적으로 전압을 낮추는 전력 이원화 설계를 통해서 전력 효율을 30% 이상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고속 동작 때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는 그 파워 게이팅 설계 기법으로 동작 안정성도 높였다는 거죠. 이 제품을 연내 주요 GPU 고객사 검증을 거쳐서 내년에 엔비디아 등의 GPU에 장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삼성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